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29일 금요일이고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2022년에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남은 3분의 1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좀 생각을 해보고 5월에 있는 어린이날 껴있는 주가 또 다가오죠.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선거 때 많이 나왔었고 이번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인수위에서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지만은 이 일기 신도시가 중장기 과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 법을 빨리 통과를 안 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일기 신도시가 어디인지부터 살펴보면요. 분당과 일산 그리고 부천의 상동 그리고 안양의 평촌 마지막으로 군포의 산본 신도시 요렇게 5개.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200만 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수도권 중심이고 그 중에서는 이제 30만 호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분당 지역, 이 분당 지역은 강남과 가까워서 일자리와 가깝고 또 판교 자체에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분당구 판교동이거든요. 삼평동이라고 하죠. 그 일대가 이제 판교 업무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NC소프트나 뭐 IT 기업들, 뭐 SK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이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좀 그런 도시이고요. 또 평촌 지역, 이 지역도 과천 옆에 있고 강남에 대한 접근성과 4호선을 타고 강북으로 접근하는 그 영동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깝고 작년에는 인덕원 중심으로 GTX-C가 들어온다고 해서 좀 인기가 좋았었죠. 부천 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동 신도시, 뭐 중동 신도시 이렇게 하는데 이제 7호선을 타고 노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한 번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일산은 3호선을 통해서 CBD라고 불리우는 광화문 업무지구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이 재건축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분당, 일산, 평촌을 중심으로 한 일기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한국에 사실 집다운 집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강남 일대 그리고 목동 노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강동의 명일동 일대 이런 데가 뭐 고덕동이나요? 이런 데가 좀 살만한 집이 있었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뭐 최근에는 재개발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지면서 좋아진 서대문이나 동대문 그리고 성동구 성북구 이런 지역들은 좀 그 낙후된 지역이었었죠. 그 오래된 가옥들이 많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그때 당시 그 집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85년 이후에 삼저 호황이라는 호황을 누리면서 수출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85년도에 대비해가지고 89년도에 국민소득이 2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89년도가 되니까 이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격이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고 하지만 양질의 주택은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임대 수요도 맞춰주기 힘든 공급 상황이 되니까 전세난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임대차 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의 임기 안에 양질의 주택을 서울 인근에 공급하겠다라고 선언해서 80년대에 만들어진 택지개발 촉진법을 통해서 상당수의 땅을 저가에 매입을 하고 그 땅 위에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그 공무원들의 신도시 개발 실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서 LH와 만든 신도시 중에서는 뭐 실패한 신도시가 없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들이 성공을 했는데 왜 재건축이 어렵냐면요. 그러니까 이 집다운 집이 한 번에 들어서게 된 계기는 90년대 초에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낡은 집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됨으로써 조금씩 들어오긴 했지만 이 양질의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주택들이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퇴거하고 이 집이 멸실된 후에 새로 지을 동안 가서 계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주 수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거주했었고 이분들이 양질의 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집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주를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상당히 양질의 주택이 버퍼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3기 신도시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적어도 2기 신도시에서는 그 물량을 1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량을 받아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게 1기 신도시를 헐고 재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이주한 주민들을 받아줄 만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1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 적어도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에 여기에 이주를 했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면은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논리는 중간에 뭐가 삭제가 돼 있냐면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헐고 이주 수요가 발생한 기간 동안 가격이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그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 호재를 기대하고 들어오는 투자와 투기 심리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주택수가 순증가분이 증가하게 되면은 새 집들이 추가로 공급이 되게 되면 그 공급 증가 때문에 주택가격은 안정될 것이다라는 논리인데요. 사실은 1000세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헐고 2000세대로 만들어서 신축이 들어서면은 공급은 2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00세대가 있을 때는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였는데 2000세대의 아파트는 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이 새 아파트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고 모두가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새 상품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랜저인지 지금의 그랜저인지 당연히 새 차를 타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가격도 비싸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 자체는 상승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 가격은 굉장히 안정될 수 있고요. 가격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매수를 막 패닉 바잉을 안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해서 그 주택가격 안정이 나타났던 성과가 불과 2019년만 해도 헬리오시티, 송파구 가락동에 약 1만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되었을 때 서울 전체의 임대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었었고 그 무렵에 경기도 일대까지 그 파급력이 퍼지면서 2018년에 동탄 신도시에 상당한 신축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강동권, 명일동이나 고덕동에 이르는 곳이 1년에 걸쳐서 10,000세대가량이 공급이 됐었고 헬리오시티도 10,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한 전세 가격 안정이 굉장히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자체는 상승했지만 전세 가격이 안정됐었기 때문에 생활물가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추진하고 싶을 텐데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을 헐고 이분들이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이 이주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는 남는 집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도 서울시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할 때 구획별로 단지별로 지정을 해서 그거를 다 계산을 해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시를 뭐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1단지가 빠져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때 2단지를 빼고 2단지가 빠지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또 3단지는 좀 기다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번에 다 하면은 속도전으로 해서 좋겠지만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나눠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1기 신도시는 말씀드렸지만 이 이전에 집다운 집이 없을 때 이 1기 신도시라는
도시가 만들어졌고 양질의 주택에서 중산층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가 됐는데 이분들이 집을 잠시 헐고 나와서 살 동안은 후락한 소위 말해 낙후된 지역에 가서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끗하고 정돈된 지역으로 갈 것이고 깨끗하고 정돈된 지역은 이미 비싸기도 한데 그리고 수요도 많은데 거기에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기사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심규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이 부분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1기 신도시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신축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3기 신도시에서 적절한 버퍼로 받아주지 않으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3기 신도시는 거의 3분의 1가량이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이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고용적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생각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1기 신도시 이주가 발생할 때 3기 신도시가 그거를 커버하는 캐파가 적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1기 신도시 주민분들이 언제쯤 이게 좀 추진이 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3기 신도시의 그 보완책이 함께 담기는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이주 전용 단지를 확보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세워지는 것을 잘 보고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1기 신도시를 해야 하는 거고요. 되게 군사작전처럼 빠르게 추진할 필요는 있는데 질서정연하게 추진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주 수요로 인한 주택 가격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정부가 염두에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